지구온난화는 인류의 생존이 걸린 심각한 문제입니다. 2022년 현재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에 대비해서 1.11도 높아졌습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7년은 인류의 관측 역사상 가장 더웠던 날씨로 기록됐죠. 가뭄, 폭우, 홍수, 태풍 등의 이상기후가 심해지고 농사짓지 못하는 땅이 많아지고 가축도 기르지 못하고 물고기도 잡히지 않으면서 식량 부족에 대한 문제가 국제적인 이슈가 될 겁니다. 물 부족도 심해질 거고요. 해수면 상승 문제도 아주 심각합니다. 전 세계 대도시의 상당수는 바다에 있는데요. 해수면이 오르면 도시들이 물에 잠기고 기후 난민이 생길 겁니다. 유엔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에 따르면 2050년까지 기후 난민은 전 세계 인구의 10%가량, 그러니까 7억 명까지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 그린란드 빙상 정상에선 관측사상 처음으로 눈이 아닌 비가 내렸습니다. 이때 빙상에 쏟아진 강수량은 70억 톤에 달하고 단 나흘 만에 빙하 410억 톤이 사라졌습니다. 작년 중국 허난성에는 10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보고된 사망자와 실종자는 380여 명. 올해 6월 미국 캔자스에는 갑자기 38도가 넘는 유례없는 폭염이 찾아왔고 2000여 마리의 소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보통 이 시기에 미국 캔자스는 평균 온도가 24도가량, 뉴질랜드 북부에서는 펭귄들의 사체 수백 구가 해안으로 떠밀려 왔습니다. 이 펭귄들은 멸치와 크릴, 정어리 등등을 먹이로 삼는데 해수온의 상승으로 멸치와 정어리가 더 차가운 곳을 찾아서 더 깊이 이동해버린 탓에 펭귄들은 먹잇감 구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펭귄 사체 부검 결과 펭귄의 복부지방 비율이 크게 줄었고 해안으로 떠밀려오기 전에는 이 펭귄들은 영양실조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6월 지중해 지역은 40도에 달하는 폭염을 맞이했습니다. 작년 이탈리아가 48도 이상의 엄청난 폭염을 기록한 것을 미뤄보면 올해 지중해 지역의 폭염 역시 상당히 혹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렇게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손실, 인명피해를 주고 있고 우리 인간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IPCC에 따르면 지구 평균 기온이 섭씨 2도씨 이상 올라가게 되면 지구온난화가 더 가속화돼서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이른바 티핑 포인트를 지나는 거죠. IPCC는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여러 번 경고해 왔는데요. 올해도 IPCC는 제6차 기후변화 보고서의 일부를 발표했습니다. 기후위기의 원인은 명백하게 인간의 활동 때문입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는 과학자들의 이견이 없죠. IPCC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기후위기가 만들어낸 위협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물 부족, 식량 위기, 개인 건강의 악화, 사회적 불평등 발생, 사회 안전망과 시스템의 붕괴, 기후 난민 발생까지 우리가 스스로 변하지 않는 이상 이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될 거라고 하죠. 이 무서운 보고서의 여러 정부와 기업들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겠다,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 파리 기후협약에 따라 지구 온도 상승 폭을 2100년까지 1.5도 이상 안 올라가도록 지키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따르면 각 정부와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탄소 배출량은 매년 증가하기만 했죠. 그 결과 지구온난화 문제는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을 한번 볼까요? 중국은 2030년 이전까지 탄소 배출량 정점을 찍고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전역에는 석탄 발전소가 신축되고 있죠. 말로만 하는 약속일 뿐이지 탄소 감축을 위한 정책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작년 유엔에 제출한 2030년 배출 목표는 2018년 배출량의 36.4% 감축, 즉 4억 3,660만 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은 IPCC가 요구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한참 모자라고, 또 한국 역시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워놓고 단 한 번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매년 온실가스 배출이 상승해 왔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역대 최고 수준이었는데요. 그 이후 2019년까지
매번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해서 증가했고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그나마 코로나19 사태 때 전 세계 경제 활동이 위축된 2020년에는 배출량이 다소 감소했다고 하네요. IPCC 3실무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여러 나라와 기업들이 시행 중인 온실가스 감축 수준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100년까지 지구 온도는 3.5도 상승할 거라고 하죠. 지구 평균 기온이 3도 오르게 되면 미국 펜타곤,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영국 런던의 버킹엄 궁전, 세인트폴 성당,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 프랑스 니스 대성당, 베트남 하노이의 문묘 등등 유명 건축물이나 그 주변이 바닷물에 잠길 겁니다. 쿠바 아바나의 대성당 광장에는 사람이 걸어다닐 수 없고 세계 최고의 높이 건축물인 두바이 부르즈 칼리파 전망대에는 아래층이 잠길 겁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수도권에서는 김포공항, 인천시와 부천시 일부가 물에 잠길 수 있고요. 해수면 상승과 홍수가 겹치면 부산과 전북, 충남의 일부 저지대가 잠길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예상되는 기후난민의 수는 전 세계적으로 8억 명. 삼실무그룹 보고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겨우 30개월이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기온이 1.5도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지구온도 상승폭을 1.5도, 2도 이내로 막기 위해서는 늦어도 2025년 이전에는 온실가스 배출 정점에 도달하고 그 이후부터는 줄어들기 시작해야 된다. 우리가 당장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못한다면 사회 시스템 유지에 어쩔 수 없이 화석연료를 써야 되고 또 온실가스 배출되고 사회 망가지고 다시 화석연료 사용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해요. 만약에 그때가 오면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은 훨씬 가중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온실가스를 줄여야겠죠.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도를 조절하기 위한 기회는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해요. 이 골든아워는 2025년까지 겨우 30개월 남짓. IPCC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겁니다. 재생에너지는 가장 쉽고 빠르게 화력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인데요. 지난 10년 동안 풍력이나 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 기술은 크게 발전했습니다. 그만큼 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 단가는 많이 감소했죠. 일부 지리적으로 좋은 조건을 가진 지역의 태양광 발전은 석탄 발전보다 저렴하고요. 해양 풍력 발전 역시도 화력 발전보다 저렴한 곳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위기가 지금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IPCC는 에너지 전 부문에서 탈탄소 100% 재생에너지 공급을 주장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 재생에너지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사실 아직은 갈 길이 멀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는 정책적, 기술적 과제를 해소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재생에너지를 늘려야겠죠. IPCC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하고 같은 수준으로 석탄 발전을 계속한다면 기후위기 대응은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화석연료 관련 설비에서 발생하는 누적 CO2 배출량의 약 50%가 전력 부문이고 이 중에서 70% 또는 전체 배출량의 약 40%가 석탄 발전소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 부문에서의 탄소 배출이 2030년까지 43%, 2050년까지는 90%가 감축돼야지만 2100년까지 지구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지금 한시가 급하기 때문에 즉시 화력발전 설비를 퇴출시키고 관련 투자도 중단해야 된다고 합니다. IPCC 보고서는 그동안 꺼내지 않았던 얘기도 합니다. 바로 탈성장이죠. 개인의 행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회 시스템 자체가 수요를 줄여나가는 탈성장이다. 이 탈성장이라는 건 물질, 에너지, 공간의 소비를 줄이고 소비를 자극하는 상품, 서비스의 생산을 줄이는 겁니다. 이 탈성장 사회는 무한 성장을 추구하는 경제 체제에서 벗어나서 경제, 생태 위기를 자율적으로 통제하고 성장을 위한 성장이 아니라 생명과 인간다운 삶을 추구합니다. 사실 이게 가능이나 할까?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IPCC가 얼마나 급했으면은 보고서에 이런 얘기까지 했나 싶어요. 지금까지 IPCC는 기존의 기후변화 완화 대책으로 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는, 즉 공급을 바꾸는 관점에 치중해 왔습니다. 에너지, 자원, 교통량 등의 수요는 변하지 않거나 증가할 거니까 화석 연료는 재생에너지로, 가솔린 차는 전기차로 바꾸는 식이죠. 그런데 이번 IPCC 보고서는 에너지와 상품에 대한 수요 자체를 줄이자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탈성장은 완전히 기존의 상식을 뒤엎는 거죠. IPCC가 말하는 수요를 줄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현재 지구온난화는 개인들이 차를 덜 타고 에어컨을 덜 켜는 수준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개인 행동으로 기후위기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회 시스템 자체가 수요를 줄여야 된다. 무분별한 성장과 소비는 줄이고 상품 수명은 늘리고 소비 조장 광고를 금지하고 공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산업을 줄이는 겁니다. 동시에 청정 에너지와 재생 농업은 늘리고 화석 연료 사용은 줄이는 거죠. IPCC 보고서는 이렇게 대규모로 수요를 줄인다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40에서 70% 가량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IPCC 보고서에는 이 기후위기 대책에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도 담았습니다. 글로벌 기후 투자를 위한 기후금융은 현재 3배에서 6배까지 증가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돈을 누가 내냐겠죠. 사실 기후위기를 불러일으킨 당사자들은 주로 선진국들이잖아요. 과거 선진국들이 자국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빈곤을 줄이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대량 배출됐고 그 과정에서 기후변화가 일어난 거니까요. 그런데 이런 선진국들이 자기들 발전할 거 다 하고 나서 아직 발전하지 못한 혹은 발전 중인 나라들에까지 야, 니들도 지구를 위해서 책임져라 라면서 연대 책임을 요구할 순 없겠죠. 또 몇몇 선진국들만 재생에너지가 저렴한 거지 대부분의 국가에서 재생에너지는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모든 나라가 친환경 정책을 펼 텐데 선진국들만 꿀 빨 거 다 빨고 책임은 같이 지자고 하면 당연히 논쟁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이에 IPCC 보고서는 선진국들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개발도상국에 기술과 역량을 구축해주고 금융 지원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번 IPCC 6차 보고서는 과학자들이 수십 년 강조해왔던 경고의 총망라입니다. 이번 보고서의 메인 주제는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 65개국 278명의 저자가 함께 작성한 이번 보고서는 각국 정부 대표가 문서에 대해 동의 여부를 확인하면서 이뤄졌습니다. 따라서 각 정부 역시도 이 보고서에 분명한 책임을 갖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1.5도 상승은커녕 2도 상승 목표조차도 달성할 수 없게 돼버렸죠. 유엔 사무총장 구테레스는 이번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실패한 약속의 번복이라며 적나라한 비판을 쏟아냈죠. 이번 IPCC 보고서는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30개월 안에 배출량이 감소되지 않으면 기후 대응은 실패할 것이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1.5도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기회조차 없을 것이다. 앞으로 모든 국가들은 NDC를 보다 강화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화력에너지의 완전한 퇴출을 이뤄내야 한다. 탈성장을 추구해서 과감하게 탄소를 감축해야 된다. 자, 이렇게 오늘은 IPCC 6차 보고서를 우리 부엉이들에게 알려드렸는데요. 지금 윌라 오디오북에 들어가시면은 기후변화 관련된 책들을 무료로 여러 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생태적 전환, 슬기로운 지구 생활을 위하여, 두 번째 지구는 없다, 명견만리 등등 정말 여러 책들이 있고요. 또 기후변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강의도 들을 수 있어요. 저번에 댓글을 보니까 제가 소개한 책만 윌라에서 들을 수 있냐 라고 묻는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당연히 아니겠죠? 윌라 오디오북에서는 제가 소개하는 책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분야의 베스트셀러를 한 달 동안 무료로 들을 수 있어요. 과학, 문화, 인문학뿐만 아니라 경제, 재테크 쪽 책도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관심 있는 분야, 읽고 싶었던 책들을 아무거나 골라서 한번 무료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글 플레이 혹은 애플 스토어에서 윌라 오디오북을 검색하고 다운받은 다음에 회원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쿠폰 등록에 리뷰 엉이를 치시면은 한 달 동안 윌라 오디오북이 무료에다가
남은 3개월 동안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혜택 우리 부엉이들이 꼭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저는 또 더 재밌는 책과 더 재밌는 영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